남성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꼭 드려야 할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남성분들이라면 매일 아무렇지 않게 드시고 있는 전립선을 서서히 부풀리는 견과류가 무려 10가지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동안 이 견과류들을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섭취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식품들이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고 전립선 비대증의 압박감과 불편함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은지, 36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남성들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고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전념해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전립선 비대증이 얼마나 삶의 질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적인 근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남성들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데 제 전문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견과류가 심장과 뇌 건강에 좋은 장수식품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이면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중 일부 견과류는 전립선을 자극하는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당장 피해야 할 최악의 견과류 10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식단에서 제거하면 전립선의 염증이 가라앉고 밤새 숙면을 취하며 몸이 본래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가지를 모두 말씀드릴 예정이니 마지막 견과류는 특히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전립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다른 주제나 개선을 원하신다면 숫자 0을 입력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기다려온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목록의 첫 번째 견과류는 아마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먹어온 음식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가장 친숙하고 인기 있는 간식이면서도 전립선에는 가장 해로운 견과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땅콩입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접하는 땅콩이 얼마나 깊이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소풍 도시락 속 땅콩잼 샌드위치, 야구장에서 먹는 구운 땅콩, 명절 음식이나 술안주로 즐기는 볶음 땅콩까지 땅콩은 편안함과 전통, 그리고 향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려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땅콩이 더 이상 건강한 친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립선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오메가-3화의 비율이 불균형해지면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불균형은 특히 한국인의 식단에서 흔히 나타나며 결국 전립선 내 염증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쉽게 말해 한 줌의 땅콩은 전립선 속 불길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자극하고 붓게 하며 기능을 위축시킵니다. 둘째, 별표 땅콩은 아플라톡신, 테플러탁신, 별표이라는 독소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이 독소는 저장 과정에서 생기는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며 눈으로 볼 수도, 맛으로 느낄 수도 없지만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DNA 손상, 산화 스트레스 증가, 암 위험 상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립선처럼 민감한 기관에 이런 음식을 계속 섭취하는 것은 매번 간식을 먹을 때마다 몸속에 조용한 적을 초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이유는 땅콩에 함유된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러전 때문입니다. 이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흉내내는 식물성 화합물로 남성이 나이를 들수록 테스토스테론은 감소하고 에스트로겐의 작용은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땅콩을 통해 추가적인 에스트로겐 유사 성분을 섭취하면 이 불균형이 더 심해져 전립선이 더 커지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은지 박사님, 저는 평생 땅콩을 먹어왔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시지는 않나요? 예전만큼 배뇨 흐름에 자신이 있으신가요? 전립선이 매년 조금씩 커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실 수 있나요? 이 문제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아주 천천히,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함과 자유를 잃은 후에야 비로소 문제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성 여러분, 만약 지금 당장 끊어야 할 견과류가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땅콩입니다. 땅콩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은 몸속 염증의 불을 끄고 호르몬의 균형을 회복하며 전립선에 꼭 필요한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콩이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또 다른 땅콩만큼이나 흔하고 인기 있는 견과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위험을 품고 있는 견과류입니다. 그것은 바로 캐슈넛입니다. 이 캐슈넛 많은 분들이 캐슈넛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크리미한 식감 덕분에 고급스러운 간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들 중 상당수는 캐슈넛이 다른 견과류보다 더 건강하다고 믿고 매일 섭취한다고 말합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캐슈넛은 과자나 칩처럼 자극적이지 않고 맛과 풍미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라면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캐슈넛은 여러분이 피하려 애쓰는 염증과 비뇨 문제를 은밀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캐슈넛에 오메가-6 지방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몸속에서 오메가-6가 오메가-3보다 지나치게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만성적인 저등급 염증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방광과 혈관이 뻣뻣해지고 골반 안의 전립선이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전립선을 하나의 스펀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염증이 생기면 그 스펀지가 부어오르며 소변이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조금의 부족만으로도 소변줄기가 약해지고 배뇨가 지연되며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게다가 캐슈넛에는 옥살산, 악설레이트도 다량 들어 있습니다. 옥살산은 일부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지만 민감한 남성에게는 신장 결석을 유발하거나 요로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옥살산이 요로를 더 자극해 통증과 불편을 키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밤새 뒤척이고 수면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임상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캐슈넛을 자주 섭취하는 남성들은 대체로 허리 주변에 체지방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불균형의 신호입니다. 복부 지방은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고 에스트로겐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즉, 뱃살이 늘어날수록 전립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캐슈넛이지만 사실은 이런 악순환을 조용히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캐슈넛을 한두 개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립선 비대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남성이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한다면 상황을 분명히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에게 캐슈넛 대신 아몬드나 호두를 추천했습니다. 그 결과 몇 주 안에 부기가 줄고 에너지가 높아지고 밤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도 줄었다는 보고를 자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땅콩이 여러분을 한번 놀라게 했다면 캐슈넛은 그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더 나빠질 게 있을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견과류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디저트와 함께 즐겨 먹는 달콤하고 고소한 피칸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피칸은 보기에는 건강하고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전립선 건강에는 훨씬 더 큰 부담을 주는 견과류입니다.
식탁 위의 피카는 전통의 달콤한 맛과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 역시 그 추억을 존중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꼭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피카는 겉보기엔 건강하고 고소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밤마다 잠에서 여러 번 깨어나는 원인 중 하나가 피칸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피칸의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메가-6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메가-6과 오메가-3의 균형입니다. 하지만 오메가-6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우리 몸은 염증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 염증은 노년 남성의 경우 전립선 부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립선은 염증이 생겨도 통증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부어오르며 방광을 압박해 밤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게 만들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즉, 겉으로는 평범한 간식 같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일어나는 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피칸의 높은 칼로리 밀도입니다. 작은 한 줌만으로도 예상보다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간식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먹지만 그 결과 체중 증가와 복부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복부 지방은 단순한 체중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이 쌓이면서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생성되고 이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결국 전립선이 더 자극되고 비대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60에서 70대 남성분들이 건강을 위해 피칸을 먹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분명 좋은 의도로 가공식품 대신 천연 견과류를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 비대가 악화되고 그 원인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었던 그 음식이 오히려 회복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저는 여러분께 피칸 섭취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피칸을 자주 드셨다면 이제는 양을 줄이거나 잠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달콤함이 마음을 위로할 순 있어도 전립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칸 이야기가 놀라웠다면 이제 다음 견과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엔 작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별표 몸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잣 별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잣은 고급 요리에 자주 쓰이는 재료입니다.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페스토에 넣거나 또는 한식의 고명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잣을 세련되고 건강한 식재료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잣 알갱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립선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역시 높은 오메가-6 함량입니다. 잣은 작지만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힘이 강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별표 만성 염증 별표 이 전립선 안에서 서서히 진행되며 조직을 자극하고 배뇨 빈도를 늘립니다. 잣을 건강한 선택이라 믿고 자주 섭취해 왔다면 그 대가를 전립선이 조용히 치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흔치 않지만 존재하는 잣 입맛 증후군 파인 마우스 신드롬입니다. 일부 사람에게 잣을 먹은 후 며칠 동안 입안에 쓴 금속 맛이 남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현상은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했음을 시사하며 그 스트레스는 전립선 세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미세한 자극이 조직을 약화시키고 전립선 비대나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저는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샐러드에 잣을 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붉은 고기를 줄이고 채식 위주로 식단을 관리했지만 밤마다 4-5번씩 깨어나야 했습니다. 식단을 분석해보니 그의 식탁에는 거의 매일 잣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잣을 끊고 호두로 바꾼 뒤 몇 달 후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잠을 잤습니다. 가끔은 아주 작은 변화가 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러니 자디 아무리 무해하고 세련되어 보이더라도 전립선 건강 특히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디 최악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개할 다음 견과류는 더 부드럽고 더 고급스러우며 종종 심장에 좋은 사치 식품으로 알려진 마카다미아 너트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에 한해서는 마카다미아 너트가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마카다미아 너트는 부드럽고 버터 같은 식감으로 유명하며 화이트 초콜릿 마카다미아 쿠키나 고급 스낵 믹스의 주재료로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카다미아는 좋은 지방을 가진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일리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전립선 건강에 조용히 부담을 주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높은 지방 함량, 특히 포화지방의 비율입니다. 물론 식단에 약간의 포화지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서서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문제는 단순히 심혈관 질환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는 골반 부위, 즉 전립선 주변의 혈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혈류가 줄어들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지고 조직의 스트레스가 높아져 결국 전립선 비대와 배뇨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또한 마카다미아는 칼로리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한 줌만 먹어도 수백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며 그 부드럽고 고소한 맛 때문에 계획보다 훨씬 많이 먹게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섭취된 여분의 칼로리는 결국 복부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문제는 이 복부지방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지방은 호르몬적으로 활성화된 조직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하는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전립선은 점점 취약해지고 요도를 압박하며 천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와인 한 잔과 함께 마카다미아를 즐기곤 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은 오랜 세월의 노고 끝에 얻은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마다 5번은 깨고 화장실이 가까이 없을까 봐 외출이 두렵습니다. 그는 제 권유로 마카다미아를 끊고 호두로 바꾸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에너지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화장실 방문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의 편안함과 존엄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마카다미아 너트는 입에서는 즐겁지만 전립선에는 결코 이로운 간식이 아닙니다. 그 달콤한 사치가 결국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피스타치오 마카다미아가 위험하다면 피스타치오는 괜찮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피스타치오는 껍질을 까는 재미가 있고 짭짤하고 바삭한 맛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한 그릇 올려두면 간식으로 손이 자주 가죠. 겉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심장 건강에 좋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60세 이상 남성에게 피스타치오는 전립선 건강에 조용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또다시 높은 오메가-6 지방산 함량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오메가-6는 과하면 체내 염증을 촉진합니다. 이 염증이 바로 전립선 비대의 숨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당장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자주 깨어나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그 배경에는 지속적인 염증 반응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피스타치오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염증 반응이 계속 유지되어 전립선 기능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피스타치오에 함유된 프럭턴즈입니다. 이것은 일부 남성의 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복합 탄수화물로 장내에서 발효되어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합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가스와 복부 팽만이 전립선과 무슨 관계가 있지? 그 이유는
장과 전립선은 생각보다 훨씬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장이 자극을 받으면 면역 체계가 함께 반응하고 그 염증 반응이 골반 내 전반적인 염증 신호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립선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즉, 피스타치오의 과도한 섭취는 전립선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간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건강한 간식이라고 믿고 먹는 견과류들 중 일부는 실제로는 전립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조용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의 세밀한 조정이야말로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면역 반응이 활성화되면 그 영향은 전립선까지 퍼져 염증을 일으키고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화장실 문제와 장 건강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피스타치오를 끊자마자 두 가지 모두 개선되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양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피스타치오는 작지만 몇 알만 먹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두세 줌만 먹어도 금세 수백 칼로리에 달하며 다른 고칼로리 견과류처럼 체중은 주로 복부에 쌓입니다. 이 과도한 복부 지방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려 에스트로겐 활성을 높이고 이는 전립선의 균형을 더욱 흐트러뜨립니다. 결국 무해해 보이는 한 그릇의 피스타치오가 전립선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스크림과 탄산음료를 끊고 밤마다 피스타치오를 먹는 것으로 바꿨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에 5번 이상 깨어나 피로와 불면으로 고통받고 있었죠. 섭취량과 그 영향의 연관성을 설명해드린 후 피스타치오 양을 줄이자 비로소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전립선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피스타치오는 밝고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무해한 간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피스타치오의 영향이 놀라웠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씨앗류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식이나 샐러드 토핑으로 즐겨 먹는 해바라기씨 겉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전립선 건강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해바라기씨의 숨은 위험. 해바라기씨는 야구장이나 자동차 안에서 쉽게 즐기는 간식으로 겉보기에 무해합니다. 값도 저렴하고 바삭한 식감 덕분에 과자보다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전립선 건강 측면에서 보면 해바라기씨는 결코 단전한 대안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이미 진행 중인 염증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과도한 오메가-6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이 만성염증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의 조용한 원인이 됩니다. 이 염증은 갑작스러운 통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밤에 3번, 4번, 5번씩 깨게 만드는 잦은 배뇨 문제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바라기씨의 산화 위험입니다. 씨앗 속의 기름은 불안정하여 구워지거나 오랫동안 공기에 노출되면 쉽게 산패됩니다. 그 결과 자유라디칼이 발생해 전립선 세포를 포함한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전립선 조직을 약화시켜 부기와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은퇴한 트럭 운전사는 장거리 운전 중 잠을 깨기 위해 항상 해바라기씨를 차에 두고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탕 대신 먹으니 건강에 좋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매주 여러 봉지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밤은 불면과 잦은 화장실 방문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해바라기씨를 끊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대체 견과류로 바꾸자 몇 달 안에 수면이 회복되고 전립선 불편함이 크게 줄었습니다. 해바라기씨는 향수 어린 간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전립선에는 결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만약 해바라기씨가 놀라웠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씨앗은 더욱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호박씨. 좋은 씨앗의 역설. 호박씨는 남성 건강에 좋다는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나 주변의 조언을 통해 호박씨는 전립선에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적당한 양을 섭취할 경우 이는 맞는 말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과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하여
소량 섭취 시 전립선 기능을 돕고 배뇨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섭취량과 빈도입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호박씨는 오히려 전립선 염증을 촉진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박씨는 매일의 습관처럼 꾸준히 섭취하거나 많은 양을 먹을 경우 조용히 득보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60세 이상 남성에게는 그 영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피토스테롤이 풍부합니다. 피토스테롤은 인체 내 천연 호르몬을 모방하는 식물성 화합물로 적당한 양은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 시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한 중 노년 남성의 경우 피토스테롤이 호르몬 균형을 혼란시켜 몸에 불필요한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전립선이 서서히 팽창하면서 비대 증상을 악화시키는 미묘한 압박이 생깁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피하려고 노력하는 그 현상입니다. 또한 호박씨는 겉보기와 달리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작은 한 줌 정도는 괜찮아 보이지만 특히 구워서 소금을 뿌린 제품은 쉽게 과식하기 쉽습니다. 그 칼로리는 차곡차곡 쌓여 복부 지방을 증가시키고 복부 비만은 다시 호르몬 불균형과 에스트로겐 증가를 유발합니다. 결국 복부 지방 플러스 피토스테롤 과잉의 조합은 전립선 비대를 촉진하는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70대 초반의 한 환자분은 호박씨를 자연이 준 약씨라고 믿으며 매일 간식으로 섭취했습니다. 그는 호박씨 덕분에 보충제는 필요 없다고 자부했지만 여전히 밤마다 여러 번 깨어나며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 진실을 설명하고 섭취량을 줄이도록 권하자 처음엔 회의적이었지만 몇 달 후 그는 웃으며 요즘 밤이 한결 조용하고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충분할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박씨는 분명 이점이 있지만 지나친 섭취는 오히려 전립선을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는 것이 핵심이며 많은 남성에게는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씨앗은 참깨입니다. 호박씨보다 크기도 작고 흔하지만 전립선 건강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깨는 빵, 김밥, 볶음 요리 등 다양한 음식에 무심코 뿌려지지만 전립선에는 필요하지 않은 숨겨진 호르몬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깨의 숨은 영양 참깨는 너무 작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집니다. 햄버거 번 위에, 볶음 채소 속에, 김밥 고명이나 각종 반찬 위에 쉽게 볼 수 있죠. 또한 타히니, 터히니, 형태로 갈아 크림 같은 소스나 딥으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겉보기에 무해하고 심지어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많은 남성들은 그 영향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은 참깨는 크기에 비해 호르몬 균형에 놀라울 만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이 미세한 영향이 조용히 전립선 문제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참깨에는 리그넌, 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리그난은 별표 식물성 에스트로겐, 파이토에스트러전, 별표처럼 작용해 인체 내에서 에스트로겐을 모방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여성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테스토스테론이 이미 감소한 노년 남성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를 추가하는 것은 전립선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전립선을 호르몬 신호에 반응하는 스펀지라고 생각해보세요. 에스트로겐 유사 신호가 많아질수록 전립선은 점점 부어오르고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줄기를 약하게 만들며 배뇨 시작이 지연됩니다. 그 결과 밤에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참깨의 또 다른 문제는 섭취량을 과소평가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조금씩 여러 음식에 뿌리다 보면 양이 빠르게 누적됩니다. 타히니 딥이나 스프레드 형태로 섭취하면 실제 섭취량은 더욱 늘어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노출은 누적되어 60세 이상 남성의 섬세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한 환자분은 마요네즈 대신 타히니 스프레드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밤마다 잦은 배뇨로 점점 더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식단을 검토해보니 참깨 섭취가 상당히 많았고 섭취량을 줄이자 몇 달 안에 밤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참깨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숨은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이 전립선 건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함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작은 조절만으로도 그는 다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참깨는 사소한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전립선에는 불필요한 호르몬 불균형을 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깨의 영향이 의외로 느껴졌다면 이제 목록의 마지막 견과류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브라질너트입니다. 이 견과류는 흔히 강력한 슈퍼푸드로 불리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을 감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에 있어 그 위험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10. 브라질너트는 종종 건강을 돕는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풍부하고 크리미한 식감 속에는 우리 몸이 소량만 필요로 하는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두 개의 브라질너트만 먹으면 충분하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심이 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이면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 즉 전립선 건강을 염려하는 분들에게 브라질너트는 예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견과류의 대표 성분인 셀레늄에 있습니다. 소량의 셀레늄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정선과 독성 수준의 차이가 매우 좁다는 점입니다. 브라질너트 몇 개만 먹어도 권장 섭취량의 몇 배에 달하는 셀레늄이 체내에 쌓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과잉 섭취는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셀레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피로감, 탈모, 손톱이 쉽게 부서지는 증상, 그리고 무엇보다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전립선이 그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고 매일 한 줌의 브라질너트를 먹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셀레늄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졌고 지속적인 피로, 탈모, 그리고 악화되는 전립선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혈액을 검사하고 브라질너트 섭취를 줄이자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의 에너지가 되살아났고 전립선 증상도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좋은 습관이라고 믿었던 것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브라질너트는 칼로리가 매우 높고 그 풍부한 맛 덕분에 과식하기 쉽습니다. 몇 개만 먹어도 수백 칼로리가 더해져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늘어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감소하고 전립선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남성분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하지만 정확한 지식 없이 오히려 전립선을 해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브라질너트는 이국적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기적의 식품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전립선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립선에 부담을 줄 수 있는 10가지 견과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땅콩, 캐슈넛, 피칸, 잣, 마카다미아, 피스타치오, 해바라기씨, 호박씨, 참깨, 그리고 브라질너트. 이들 대부분은 겉보기에는 무해하며 일부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더 민감해지고 호르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립선은 여러분이 섭취하는 음식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결국 불안한 밤과 잦은 화장실 방문, 그리고 자신감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식습관의 작은 변화가 전립선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 환자들 중 다수는 문제의 견과류를 줄이고 대신 호두, 아몬드와 같은 전립선 친화적인 식품으로 대체했을 때 수면의 질, 배뇨 패턴, 그리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더 깊은 수면, 줄어든 불편함, 그리고 다시 찾아온 안정감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이 시기에도 여전히 편안함, 자신감,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립선을 보호하는 길은 인식에서 시작해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원문보다 자연스러운 구어체 리듬과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의미 손실 없이 구조 길이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